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원 교육에서 이재명의 재판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이런 취지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재명 살리기밖에 없는 걸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저기서 민주당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 2030 젊은 투자자들이 이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그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금 상경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자, 온건하고 합리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박형준 시장이 오죽하면 천막농성에 돌입했겠는가. 지금 부산 정가는 물론 여의도 국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형준이 국회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자, 상경 시위를 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지만 민생에 과연 뭐가 도움이 되느냐? 지금 이재명은 혼자서 상법 개정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대기업들은 9년 만에 사장단이 롯데호텔에 모여서 반박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민주당의 자격 없음, 수준을 문제 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왜 열받았을까요? 아마 민주당은 이제 부산에서 발붙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도 상당히 배출하고 부산시장, 부산시 구청장을 거의 다수를 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 최근에 하고 있는 짓들 부산 시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이 화난 이유는 뭘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처리 지연은 부산 홀대이자 발목 잡기다. 싸워야 한다. 민주당을 향해서 박현중 부산시장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박현준 시장이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건 중도파 이미지가 강한데 이례적으로 거친 표현을 쓰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자극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걱정할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눈치 보고 할 게 없다. 이제 민주당을 비판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에 대한 이 문제를 지금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문제와 연계시키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호남 정권도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까지 민주당이 하는 이유가 뭔지, 아마 지금 박형준 시장이 화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박형준 시장이 말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21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재발이 됐습니다.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입법을 서두르면서 22대 국회 전체 법안 가운데 50번째로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습니다. 이후 6월 1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이 특별법은 9월 2일 전체 회의, 9월 24일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됐습니다. 그러나 소위 상정 이후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어렵다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것 같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들을 홀대하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이재명은 인천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 사실을 지적한 발언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부산, 경남 지역구 의원들의 목소리는 약한 것 같습니다. 박 시장은 지역에서 규정 발전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지에 대해 민주당의 인식이 없다.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발목 잡기다. 정쟁적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걸고 싸워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330만 시민의 요구가 그렇게 가볍나? 공청회조차 열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법안 처리에는 속도라는 게 있는데
공청회도 못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박형준 시장이 이렇게 법안 처리 전에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 야당이 법안 처리에 형평성을 잃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글로벌 특별법과 처리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간토 특별법은 글로벌 특별법보다 늦은 7월 31일 발의됐고 11월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안 소위에 상정됐으나 27일 곧바로 입법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법안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부산이 지역구입니다. 간토 특별법의 경우 여야 합의가 된 사안도 아니고 법안 발의도 늦었는데 법안 소위에서 공청회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글로벌 특별법은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관심 법안만 처리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지금 이 박형준 시장까지 이 글로벌 특별법에 참전하면서 정치권 긴장은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이 박 시장의 천막농성과 관련해 이 입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지만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더라도 박형준 시장은 이제 그 단계는 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온건한 박형준이 이렇게 열받게 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제 곳곳에서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메시지가 어제 저녁 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자, 어제 철야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지지자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점점 더 이 지지자들의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 경찰의 기동대를 동원해서 이 윤 대통령을 체포해 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긴급 입장문을 내기도 했고 경호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지 방침을 확인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전 경찰이 강제 해산에 돌입했습니다. 자, 지금 경찰 강제 해산을 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집회는 계속되고 노래는 울려 퍼지고 여전히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또 대변인 등의 말을 통해서 오늘 새벽부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격앙해서 사임하라 이런 말을 고성을 질렀다는 보도들이 연일 나오고 있고 그날 국무회의의 분위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격노했다는 내용도 발언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 또 이걸 발부해준 서울서부지법 상당히 중요한 불법을 해서 원천무효라는 대통령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문도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집행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영장 집행에 실제로 나설 경우 자칫 예기치 않았던 엄청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윤 대통령이 보낸 눈물의 친서, 이게 화제입니다. 자, 이 한 이용자, 대통령이 라이브 영상으로 우리의 집회를 보며 함께 울고 웃으실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더 많이 집회로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뭐 상당히 많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러 공수처가 움직인다. 민병대를 조직해서 결사 저지해야 된다. 실제 그 신자유연대 등 보수성향단체를 중심으로 밤샘 집회를 벌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금 굉장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공수처 관계자들이 출발했다는 소문이 돌자 20여 명의 유튜브들이 관저 앞으로 몰려 경찰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찰이 5차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강제 해산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자, 방금 전 뉴스만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46분 경찰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던 보수단체 회원 등 참가자들에게 강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제 해산 대상은 서울 한남초등학교 바로 앞 관저로 올라가는 골목길을 막고 있는 유튜버와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 집회를 개성할 경우 해산 절차를 실시하고 강제 이송 조치를 할 수 있다. 집회를 중단하라고 방송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팔짱을 껴 스크럼을 짜고 바닥에 드러누우며 저항하자 경찰은 오후 3시 4분, 3시 14분에 강제 해산 명령을 각각 내렸습니다. 그래도 불응하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에 3차 강제 해산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이하상 변호사는 강제 해산 시 독직 폭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3시 43분 이 변호사에 대한 강제 이동 조치가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3시 24분 3차, 오후 4시 1분 4차, 오후 4시 17분 5차 해산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려면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해야 합니다. 종결선언 요청을 따르지 않거나 종결선언에도 집회 시위를 멈추지 않으면 경찰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 해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강제 해산에 4시 36분쯤 경찰은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항하는 윤 지지자들은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오후 4시 10분 기준 보수 집회에 1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경찰은 비공식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주최 측은 보통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지금 한남동 관저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밤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빠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에 관저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인원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내에 집행해 있다고 밝히자 이들은 어제부터 계속 공수처 차량을 막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경찰 경비는 한층 더 강화된 가운데 경찰과 경찰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비단과 이 기동대, 자, 지금 이 모든 것은 불법이라는 이 법조계의 일각의 시선, 만약 이걸 강행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윤 대통령이 어제 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사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4 한 장 분량의 편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자, 오늘 밤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할 겁니다. 이제 해가 지면 강제 집행, 체포영장 집행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질의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발언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윤상현 의원의 질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전두환 이야기가 나왔고 상당히 격앙된 민주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윤상현 의원 이인호 중앙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목조목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 행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까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여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완전 국회 본회의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윤상현 의원의 발언 어떤 것이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방금 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입법, 탄핵, 예산 폭주가 영향을 미쳤고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의 사위답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였습니다. 전효선 씨와 결혼했다가 헤어진 상태입니다. 윤상현 의원 81학번이고 전효선 씨도 81학번입니다. 저도 81학번이기 때문에 같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전효선 씨를 본 기억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국회는 정말 윤상현 의원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혔습니다. 윤 의원 오늘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 정당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간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나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판단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법률적 검토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된다 해서 위헌 법률을 만든 국회를 처벌하느냐, 국회가 부당하게 탄핵 소추했다가 헌재에서 기각되면 국회를 처벌하느냐, 박성재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법적인 측면에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윤상현 의원은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게 첫 번째고 헌법기관의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에 군대도 안 갔다.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질문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2000년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법원이 처벌하지 않았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1997년 이 대법원 판례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2010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석은 발칵 뒤폈습니다.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 미쳤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걸 통치행위라 얘기한다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느냐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대법원 판례 검색을 해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의 이 발언이 있고 난 뒤 윤상현 의원 입 좀 조심시켜 주세요. 문자가 오고 아무튼 지금 온통 윤상현 이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상현 의원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적 가치와 법률적 가치를 용기를 내서 말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